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특징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 그냥 다음 주를 어, 사지도 팔지도 않은 채로 다음 주를 좀 더 지켜볼까 이런 느낌. 기대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느낌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수는 그랬는데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좀 흔들리면서 그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특히 좀 흔들리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오늘 특이했던 점이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올랐고요. 그동안에 눌렸던 각종 진짜 반도체들, 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진짜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9%대 올랐고, 뭐 마블 테크놀로지, 뭐 인텔, 뭐 하여튼 여러 반도체 종목들이 다 잘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반도체가 잘 가겠구나 하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코스피 이제 지수를 계속 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판다는 거는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에서 돈을 뺀다는 거고, 시총 상위 1위부터 그냥 그 비중대로 매도를 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게 종목이 뭐 미워서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시장, 한국의 코스피 시장을 패대기 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팔아도 계속 파는 그런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뭐 국제유가도 조금 빠졌고, 사실 우리 증시가 좀 괜찮아도 나쁘지 않을, 우리 증시가 약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하루였는데, 어쨌든 증시는 좀 많이 눌렸습니다. 이게 장 개장하고 나서 이제 좀 흐름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심에 보통 우리 이제 이렇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빠질 때는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중국 증시를 보면은 상해 증시가 1.17, 항생이 2%대 중반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니케이도 뭐 0.14밖에 안 올랐으니까 좀 눌렸고, 이런 이제 조짐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그 중국 업체들, 미국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의 이제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눌린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것 말고도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가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주에는 뭐 반등할 그런 어, 어떤 기대감을 좀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지금 그 지수가 잘 간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못 갔는데 지수가 잘 간다는 건 시총 상위주를 제외하고 중소형주들은 견고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고 돌면 결국은 다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또 흐름, 주도하는 흐름이 또 온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불안불안한 그런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에서 342 종목이 올랐고 503 종목이 빠졌습니다. 0.01%가 올랐고요. 코스피 100 보시면은 0.3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그런 흐름이고, 코스닥은 677종목이 올랐고 685종목이 빠져서 0.32%가 올랐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5,500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개인만 매도.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계속 시장이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중국의 기술주 관련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의 영향으로 홍콩 증시의 낙폭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다. 중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실업급여의 신규 청구 건수가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려들, 지금 또 이제 금리가 계속 압박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지금 다다음 주 이제 3주 남았네요. 이제 4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니까 한국 시장이 선제적으로 0.5% 포인트를 올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아마도 4월 들면은 계속 기대가 아니죠. 우려죠. 우려가 4월 들면 계속 나올 거고요. 지금은 이달 말까지는 작년도 사업 보고서가 계속 나올 때라서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업의 실적, 또 신사업들에 대한 전망,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을 뒤덮고, 그 다음에 1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옮겨갈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나올 때고요, 지금.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로봇 사업 육성 소식에 로봇 관련주 급등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순환매를 굉장히 빨리빨리 돌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죠. 로봇이 확 올랐다가 쭉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오늘 로봇이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또 뭐가 올라갈까? 이제 그동안에 순환매 들었던 것들도 한번 들여다볼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 시총상위주를 보면은 코스피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7.6% 상승이 너무나 확 드러나고요. 삼성 SDI 오늘 1.88% 올랐는데요. 이 두 종목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들이 나와서 이제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빠진 종목들 중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네이버가 2%대 하락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 셀트리온도 1.49% 적지 않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제약, 시젠, 스튜디오 드래곤, LX 세미콘이 올랐고요. 빠진 종목들 보니까 위메이드가 4.38% 제일 많이 빠졌고, 오늘 뭐 공매도에 시달리느라고요. 위메이드도 그렇지만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 업종 보니까 의료정밀 업종이 1.96%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미래산업이 6%, 덴티움이 5.57, 또 SD바이오센서 1.74,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빠진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이 1.84%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페노션 4%대, CJ대한통운 3%대, LHMM 3.05% 이런 식으로 빠졌고요. 항공주들도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통신 서비스 업종이 1.3% 제일 좋았고, 통신 장비 뭐 1.1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요. 인포뱅크가 7%대, 한네트가 6.76%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락 업종은 금속과 비금속이 오늘 가장 많이 이제 빠졌습니다. 금속을 보니까 금강철강이 10%대, 한국선제가 7%대, 경남스틸과 PJ메탈이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의약 종목은 일동제약이 상한가, 일동홀딩스가 27%, 신풍제약이 6.9%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대원제약이 2%대, 셀트리온, 진원생명과학, 오리엔트바이오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에드바이오텍 16.56%, 대한유팜 9%대, 퓨처캠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10.58% 빠졌고, 한국 BNC가 6%대 하락했습니다. 한국 BNC는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약간은 더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지금 바로 매수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저 이제 바로 그 다음날 반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지점이 16,000원 밑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좀 매수 포지션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잠깐 또 어제처럼 말씀 나온 김에 한국 BNC 한번 볼까요? 한국 BNC를 보면
오늘 21선이 깨져가지고 21선이 16,000원짜리였는데 21선이 깨져가지고 16,000 일단 매물대 하단 14,500원까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14,500원. 그 자리가 지난번 3월 초에 있었던 저점 자리이기도 하고, 예, 14,500원 정도까지 좀 열어두자. 14,500원 부근까지 빠지면 이때는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일단 21선이 빠졌기 때문에 21선이 곧바로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더 빠질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공매도는 593억 원이 줄었고 HMM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늘었고 SK 하이닉스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케어젠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HMM, LG 에너지 솔루션, KB금융, SK 하이닉스, 삼성 SDI 순으로 많았고 코스닥은 위메이드, 한국 BNC, 에코프로 BM, LNF,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한국콜마, 롯데쇼핑, 아모레쥐, KB금융, 한세실업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한국 BNC, HLB, 유니슨, TSE, 휴온스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주총이 열렸는데 오늘 이제 기우성 부회장이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 경영의 하나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받아라 하는 그 주주들의 요구에 동의하겠다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기로 했다는 뭐 즉석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뭐 최저임금을 급여를 제대로 받든 최저임금을 받든 뭐 생활고를 느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건데 오늘 주주들이 그야말로 이제 현장에 참 옛날에는 셀트리온 주주총회가 참 축제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은 뭐 좋은 분위기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35만 원 주가가 전 고점인 35만 원에 갈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아라라고 하고 주가가 35만 원을 가면 그동안에 못 받은 급여를 소급해서 받아라 이런 뭐 요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기우성 부회장이 이제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약속을 했다는 이것도 좀 저는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이 주총 때 이런 속보들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요. 사실은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또 뭐 금호석이 이런데 무슨 형제의 난이니 뭐 왕자의 난이니 하면서 그런 그 대주주들 사이에 분쟁이라든가 또 CEO 리스크라고 부르는 우리 또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삼성전자 뭐 프로포폴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저는 위태위태한 우리 한국계 재벌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책임 경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전문 경영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 그냥 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려받는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CEO 이제 경영진의 리스크는 없는 회사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소급 적용해서 받으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즉석에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또 자사주 소각 저도 자사주 소각은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주주들이 이제 요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자사주 이제 스톡 옵션을 자사주를 활용하는 그런 걸 마련을 했다고 그러고 또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금이 좀 있어야 돼서 지금 자사주를 그냥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주가를 부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의 조금 미래를 봤을 때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셀트리온 삼형제의 경우는 주식 배당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많죠. 그래서 이제 좀 소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쌓아둔 현금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일정 부분을 좀 덜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오히려 올해는 현금 배당을
셀트리온의 경우 0.4%에 불과합니다만 현금 배당을 주식 배당과 함께 그 동시 배당으로 올해는 주는 그런 선택을 했죠. 그리고 흑비평 코로나 치료제는 조건부 허가를 받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합병을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주총에서 그 전화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많이 반대하게 되면은 합병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많이 찬성해 달라, 이제 그런 부탁도 했고요. 그 3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은 긍정적이고 일정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뭐 회계 이슈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되는, 그냥 투명한, 만드는 회사 따로 파는 회사 따로인 지금 구조하고는 달라지니까 회계 처리 과정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건 장점이죠. 왜냐면 그동안에는 그런 게, 이 부식회계 이슈만도 4년 걸렸잖아요. 근데 또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판매하는 것도 셀트리온의 매출로,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업체에 판매하는 것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로 잡아서 결국은 만들고 파는 행위는 사실 크게 봤을 때는 하나에 불과한데 그 두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매출이 좀 뻥튀기 되는 그런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매출액이 이 회사를 합쳐버리면 한 단계가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1,000억 원어치의 뭐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면 1,000억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0억 원이 셀트리온의 매출이 생기죠. 근데 헬스케어가 해외에 뭐 A사라고 하는 곳에다가 1,000억 원을 이제 셀트리온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다시 1,000억 원을 팔면 헬스케어도 다시 또 그 1,000억 원의 매출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인 건데 뭐 약간의 이제 그 중간에 마진을 좀 남기고 뭐 이런 것 있겠지만, 이 사고 팔고의 그 과정을 이제 한 차례 더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음 뭔가 그 좀 부정한 것으로 비치는 그런 단점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 단계로 거쳐버리면 그냥 어, 그 전체 매출의 규모가 좀 줄 우려는 좀 있다, 그런 거고요. 위메이드는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만, 위메이드의 완전 초대형 부스, 어제 GDC 2022 관련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여러 기사들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이 GDC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대형 부스에서 이제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런 기사들이 오늘 나왔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탄소 나노튜브라는 것, 러시아의 옥시안이라는 회사에서 2차 전지 업계들이 이제 이 탄소 나노튜브를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 제재가 들어가면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못 하는 거죠. 수입을 하면은 이제 그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그 그러니까 고순도의 탄소 나노튜브의 수급난이 우려된다는 기사가 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음극재 회사, 국내 음극재 회사들의 원료 수급난이 우려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를 하는 업체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극재와 셀 생산 기업의 기술 개발 로드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정부 관계자 인터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양극재 회사라서 조금 뭐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셀트리온은 이 꼬인 수급이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 빠질 거고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16만 원 이하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이제 어떤 지표상으로 이
거울 같은 그런 직접적인 수급의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이 금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거나 금투가 사거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팔았지만 어제 매도, 어제 그제 또 지난 22일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12만 주대니까요. 그리고 기관도 4만 5천 주 정도 매도. 그 지금 거래량이 62만 주까지 좀 낮아졌는데요. 이게 50만 주 정도까지 좀 내려와야 된다. 지금 현재 매도세가 진정이 되려면. 그리고 연기금이 6만 4천 원대 이 정도에서 매수가 뭐 조금이지만 매수를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약은 제일 먼저 외국인이 일단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했고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또 금투가 팔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지금 지난 3일 동안 매수한 것보다도 더 팔았죠. 그죠? 그래서 거의 20만 주 정도 팔아서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34,000주 매도. 지금 일단 10만 원 정도까지는 더 밀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지만 그 양은 뭐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시간에 보니까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는 0.16% 100원이 빠진 64,200원이고요. 제약은 0.4% 400원이 빠진 98,600원. 위메이드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23% 900원이 빠진 384,200원이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참 재미없어요. 지금 셀트리온 보면은 길게 뻗어있는 이 매물대에 지금 하단을 살짝 이탈했죠. 매물대 하단이 16만원인데 16만 6천원인데 16만 5,5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주가는 16만원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하락하는 폭이 크지 않으니까 저는 사실 이 매물대 이거 뚫고 내려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 16만 6천원 바로 회복할 수도 있겠다. 회복을 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요일날 어떻게 될까, 장중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16만원까지는 뭐 하락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수를 막 늘려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타이밍이. 헬스케어도 똑같습니다. 62,500원짜리가 매물대 65,000원짜리가 매물대 하단이었는데 64,300원이니까 매물대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고요. 역시 62,500원 정도까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은 다르죠. 지금 60일선 지지가 나왔고 위로는 11선과 5일선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꼬리가 같이 나오는 십자형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매물대와 60일선이 연결되는 96,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하단, 그리고 10만원 정도 되는 자리가 상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가격대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위메이드는 다시 지금 현재 매물대에 하단 102,000원을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 102,000원이 그 주가의 지금 주가 흐름의 하단이거든요. 바닥, 지지선. 그러니까 102,600원까지 빠졌으니까 102,000원 정도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11선이 10만원을 지나고 있어서 일단 주가 10만원까지는 좀 열어두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이 매물대 상단이 11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11만 어제 종가가 그랬죠. 그러니까 11만원 가까이까지 가면 좀 눌릴 가능성이 계속 상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까지의 흐름은 일단은 나쁘진 않았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 것도 아닌 게 60일선이 밑에서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요. 그 60일선에 좀 3일째 기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음봉이잖아요. 시초가보다 낮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뺄 생각도 없고 올릴 생각도 아직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이제 5일선이 올라오는 이격도 줄이고 있죠. 어제 아래꼬리 끝이 5일선에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은 저점이 5일선하고 닿지도 않을 정도로 흐름은 나쁘지 않게 좋게 왔는데요. 일단 여기서 좀 며칠 횡보하더라도 60일선을 찍고 올라가는 팡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60일선 아래로 빠진 게 1월의 첫 거래일 날 60일선 아래로 빠졌거든요. 그리고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60일선 올라가지 못했는데 일단 60일선 올라갈 지금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고요. 에코프로비엠이 60일선 밖에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낑낑대고 있는 모습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1월의 첫날 그 60일선 바닥, 60일선 밑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60일선 밑으로 빠졌던 게 2021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가가 지금 약세인 건 맞죠. 지금 60일선을 만약에 이번에 상향 돌파하게 되면요, 굉장히 그 오랜 어떤 하락세를 벗어나는 그런 겁니다. 지금 11월 달 이후에 40만 원을 뚫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4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은 그 지점에 40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뭐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위메이드 정도만 조금 낙폭이 4%대 빠졌으니까 좀 과했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뭐 큰 의미 있는 그런 하루는 아니었고요. 다음 주에 그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와 또 어떤 불안감이 공존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좀 늦었는데요. 어, 다음 주에 오늘 이번 한 주 이제 주말 동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어떤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